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된 겁니다. 이 기소라는 게 뭔가, 공소라는 게 뭔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고 부담이 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잠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나오는 공소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소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다. 이 누가 하느냐? 법원에게 형사사건 재판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게 바로 요구하는 이 행위가 바로 공소예요. 이 공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겁니다. 공소에 따라 공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 수사는 일단 종결됐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종결됐으니까 이제부터 이 형사사건은 공판 절차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 공소장이 올라가는 순간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이 재판이 전개되므로 공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다. 본격적인 소송행위가 되려면 공소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공소 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중앙지법입니다.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재량에 의한 불기소 처분도 인정되고 공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이 기소한 상태, 공소를 제기한 게 취소 안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소 제기가 공소 상태가 유지가 돼야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뭐냐? 판사가 이게 지금 공소가 법률상 요건과 합리적 요건을 갖추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기소냐를 살펴볼 거라는 거죠. 공소 제기를 줄여서 다른 말로 기소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소 편하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SBS 임찬종 기자가 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게 공소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누구 때문에? 공수처 때문에. 공수처가 무슨 짓을 했는데 두 가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제대로 채웠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사 목적이라는 것은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해서 공수처가 어마어마한 쇼를 벌렸어요.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걸 범인을 확보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체포도 대통령이 국민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 아주 공적인 그러나 군사 기밀상 특급 기밀 지역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범인 확보라는 건 사실은 그 범인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언닉한 상태거나 찾아다니다가 체포를 하거나 구속할 때 범인 확보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관저는 거기에서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걸 범인의 확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수사 목적의 두 번째는 증거의 수집인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죄에 대한 우두머리로서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냐 이거야.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19일날 구속을 했지만 23일 검찰에게 이것 가지고 빨리 공소 제기해 주십시오 하고 3만 페이지 되는 걸 넘겼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해서 증거를 모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수사한 게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내란 공범이라 하는 김용현 장관 이하 뭐 여러 사령관들을 다 했고 또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등 경찰 부서 관련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한 자료 2개를 합쳐가지고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구속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수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소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수처는 증거 수집을 하나도 안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고 온갖 난리를 다 피웠죠. 체포하고 구속하고 강제 구인하고. 과연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게 있느냐? 공수처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 손때, 검찰 손때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나서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강제 구인하고 난리를 쳤지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명시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판사가 볼 때 첫 번째 쟁점이 뭐냐?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따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 지 혼자 북치고 장구했지만 사실은 권한도 없는 짓을 그걸 바로 위법이라고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공수처가 뭘 저질렀냐? 자기 범위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 범위 밖의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너무 빨리 구속한 거야. 그 너무 빨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구속해서 검찰이 기소할 때 공수처 자체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기소권은 검찰이 가졌으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20일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에게 주어진 게 10일, 수사하는 게 10일. 근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뭐 체포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8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가져가서 검찰이 기소해라. 그러니까 검찰은 좋아. 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이때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이 제대로 대통령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치졸하게 안 할 거야. 형편없게 치졸이 아니라 질납게 안 할 거야. 우리 한번 보여줄 거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넘겨. 수사 기록 넘겨.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검찰은 특수본은 쉽게 말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은 바로 중앙지법에 우리 제대로 보강 수사해가지고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하니까 시간 충분히 주십시오. 2월 6일까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통령 체포한 게 1월 15일이니까 그 20일간 시간을 법적으로 구속 수사해서 기소할 때까지 맥시멈 시간 20일을 채우려면 2월 6일이라 되니까 시간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처음에 NO, 두 번째 판사도 NO.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속 수사하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없다. 첫 번째 판사는 역할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소밖에 안 돼. 공수처가 그게 휴지 조각이든 뭐든 자기들이 수사했다고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가 너희들은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돼. 두 번째 판사는
뭐 수사는 해도 돼. 근데 시간은 더 연장 안 시켜주겠어. 알아서 해. 기소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래서 검찰이 이게 자칫하면은 이 불법 감금한 대통령을 감금하고 구속시키고 있는 날짜가 법원 사전에 의하면은 1월 25일 0시로 기해야 되니까 1월 25일 넘어서 그는 불법 감금 상태가 되니까 서둘러서 빨리 대통령을 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 공수처가 뭘 잘못했냐. 아니 뭐 형편없이 잘못하고 위법이 많지만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공수처가 너무 일찍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바람에 19일날 구속시켜가지고 한 5일 동안 쭈물락거려 보니까 대통령이 한 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로 나를 수사한다는 건 이건 불법이다. 그렇게 명시된 것도 한 것도 없다. 이건 너들 관할이 아니다. 경찰이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너들이 왜 나를 수사를 하냐. 그래서 나는 응할 수 없다. 체포를 하든 구속을 하든 강제 구인을 하든 난 할 수 없다. 완전 함구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어. 공소 제기할 날짜까지는 날짜는 계속 잡아먹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검찰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2월 6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할게 중앙지법은 두 차례나 노했으니까 검찰은 서둘러서 자기들은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앞에 앉혀놓고 직접 수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만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첫째 있나?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 수사를 안 한 그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사건,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기소를 해. 그 다음에 법률상 요건도 갖췄나? 법률상 요건에는 이제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가 수사권을 제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나 안 가졌나 부분을 또 따지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직접 수사도 안 한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 이게 법률적 요건에 전혀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 사건은 재판을 해갈 수 없습니다.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 자체가 취소돼야 됩니다. 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임찬종 기자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 공수처가 19일날 대통령을 구속 안 하고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자기 스스로가 있다고 수사를 할 것 같으면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대통령을 수사를 하다가 구속시간을 최대한 나중에로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가지고 대통령을 구속만 시켜놓고 수사를 못하니까 날짜는 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결국 빈손이 아니고 3만 페이지를 줬지만 대통령에 대한 거에는 완전 빈손이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로는 빈손이죠. 상태로서 검찰에 넘겨줬으니까 검찰이 이걸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위법인데 검찰이 그 위법인 상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도 또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거니까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수사를 하더라. 수사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수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구속해서 석방시키고 난 뒤에 수사를 해라라는 많은 어드바이스가 있었지만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법원에서는 이건 법적인 결격 사유가 충분히 있다.
공소 제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이 유튜버들은 대통령 벌써 석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그렇게 너무 확정적이지도 않은 걸, 물론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 앞질러서 자꾸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짓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냐 하면은 법률상으로 보고 논리상으로 보고 객관적인 사실 보면 100% 공소 취소가 돼야 되지만 이때까지 보여준 판사들의 제왕적인 그 위법 행위를 본다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가 이 사건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을 것이냐, 담당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소를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귀 밝고 눈 밝고 바른 심장을 가진 판사를 만나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하던 그런 위법, 검찰이 하던 위법, 그거를 똑같이 눈 감아주고 똑같이 위법을 하는 그런 양심도 없는 판사를 만나면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공소는 이게 취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상태로서 재판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좀 똑바로 되기를, 그리고 제대로 양심적인 판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은 일단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컬하게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면 아이러니컬하게 누구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거꾸로 끼고 내달리고 있던 공수처 때문일 수도 있다. 공수처 덕을 본의 아니게 좀 볼 수도 있다. 그들이 저지른 게 전부 위법이었으니까.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